안녕하십니까? 학계와 업계가 어떻게 혁신을 위하여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특히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과 데이터 사이언스를 통하여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혁신을 추구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신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X축은 주로 이제 컴포넌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품, 모듈에 대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 Y는 컴포넌트 간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부문별로 얼마나 혁신하느냐, 많게 하느냐, 조금 하느냐, 그리고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바꾸느냐, 조금 바꾸느냐, 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많이 바꾸고 적게 바꾸고,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많이 바꾸고 적게 바꾸고 하니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인크리멘털 이노베이션은 컴포넌트의 변화도 작고 컴포넌트의 관계도 작은 걸 말합니다. 점진적 혁신이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간의 관계는 작고, 그 다음에 어, 컴포넌트의 혁신, 컴포넌트 레벨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걸 모듈러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사분면은 이제 음, 컴포넌트 수준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컴포넌트 간의 관계에서도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컴포넌트 수준에서 혁신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컴포넌트 간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혁신하는 걸 아키텍처 혁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아키텍처 혁신이 우리 금융에서 제일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학교와 업계가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 업계에서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이라고 하면 사이언스보다 아트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을 통해서 헤지 펀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전략도 만들죠. 그래서 굉장히 총명하고 스마트한 분들이 모여서 몇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해서 주식 투자 전략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펀드 출시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학자분들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투자 전략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투자 전략을 연구하고 그걸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한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투자 전략을 개발을 해도 그렇죠. 사실은 기존 성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리던던트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업계에서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이나 이런 투자 전략을 개발하려면 먼저 학계의 성과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의 성과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학계에는 이런 성과가 있죠. 택티컬 애셋 알로케이션,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학계에선 아노멀리라는 형식으로 수백 개의 아노멀리가 일단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업계에서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하다면 어, 일단 수백 개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그걸 레고 조합처럼 어떻게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조합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드느냐 이 연구를 집중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걔네들과는 어떻게 아노멀리들을 로테이션 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겁니다.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싶으면 아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전략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게 똑똑한 분들 모아서 뭐 인건비 2억, 3억씩 주면서 모아서 이렇게 투자 전략 연구를 시킬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혀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만들더라도 기본 투자 전략과 얼마나 오쏘고나란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제 풀 오브 아노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풀 오브 아노멀리가 있어서 이게 이제 공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노멀리 풀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아노멀리 풀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선물 연구에서 퍼블리케이션 된 논문 2020년도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0개의 아노멀리를 복제를 해 놨습니다. 150개의 아노멀리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생산이 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150개 정도 추가해서 약 300개 정도의 아노멀리를 데일리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이미 갖췄습니다. 그런 설비를 갖췄고요.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는 매우 릴라이어블하게 아노멀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해도 이 아노멀리를 갖춰 놓고 전술적 자산 운용을 과학적으로 하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새로운 논문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많은 창의적인 학자들이 아노멀리를 만들고 있고, 또 인더스트리에도 이 300개에 포함되지 않은 아노멀리를 많이 개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밑바닥부터 작업을 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건 매우 시간 낭비일 겁니다. 이걸 먼저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설비가 갖추었더니 이걸 이제 참고로 해서 아카데미아, 특히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더스트리와 학회가 합작해서 이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외국에 있는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쉽게 하기에는 SDK,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툴킷,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같은 것도 사실 제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완성된 상태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아와 인더스트리가 새로운 전략을 만들면 기존에는 전략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오소고널리티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오소고널리티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 아노멀리 풀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노멀리 풀이 포함되면 이 아노멀리 풀을 이제 여길 서브스크립션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제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API, 또는 이제 시중에 이제 업계 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 학회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뭐 인프라도 비싸지 않습니다. 요즘 AWS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게 있어서 거의 뭐 미니멀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재무학회, 증권학회, 파생상품학회 이런 데서 이 풀을 관리하면서 API를 만들어서 업계에 공급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또는 무슨 뭐 FN 가이드나 이런 데서 공급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노말리를 바로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노말리를 바로 팔면 이제 아노말리를 물론 이제 이걸 실무에 사용하려면 아노말리를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날마다 받겠다 하겠죠. 마치 넷플릭스 스타일별로 아노말리를 이제 구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노말리 구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일종의 수입이 발생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타겟 회사는 궁극적으로 B2C가 될 수도 있겠지만, 초기 타겟은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 그 다음에 각종 CIO, 그렇죠. CIO가 이제 택티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할 테니까요. 뭐 OCIO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타 sophisticated investor들이 타깃이 되겠죠. 그렇게 서브스크립션이 되면 이제 여기서 각종 피가 발생하겠죠. 피가 발생하면 처음에 이 아노멀리에 컨트리뷰션 한 분들한테 이 피가 배분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아노멀리별로 생산하는 퍼포먼스 피가 다르고, 아노멀리별로 발생하는 세일즈 크레딧이 다르니까 어떤 아노멀리를 만드시는 분은 많은 어,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고, 다른 분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냥 아노말리를 제공하는 거고요. 이분에 사실 제일 관심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노말리를 이제 결합한 뭐 인공지능, 각종 머신러닝 테크닉을 이용해서 아노말리를 결합하거나 다른 거시 경제 분수, 예를 들어 V코스피 같은 걸 이용해서 팩터 로테이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팩터 로테이션을 해서 언제 어떤 전략을 투자해라. 사실 이것도 이제 아노말리의 콤비네이션이 되겠죠.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SDK로 사실상 개발이 완료가 거의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우리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분들이 여기에도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은 이제 블랙박스로 팔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블랙박스 전략으로 팔릴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제 특정 아노말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멋있는 이름이 붙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박스 스트래티지 2020년 12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붙어서 그렇게 팔릴 겁니다. 제가 옛날 회사 생활할 때도 이런 블랙박스를 전략을 헤지 펀드한테 파는
그런 비즈니스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넷플릭스 스타일로 구독 경제를 통해서 구독되고 퍼포먼스가 크레딧을 받고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시그널들을 이제 결합해서 최적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사실 포트폴리오를 디자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롱 온리도 만들 수 있고 롱 숏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도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면 이게 펀드 구조로 출시가 되겠죠. 펀드는 뭐 패시브도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ETF도 될 수 있고 이런 펀드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펀드를 만들면 이 펀드에 이제 출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뭐 인더스트리에서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물론 어 우리 학회들도 일종의 자본금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인더스트리가 이제 GP나 LP로 참여해서 이 펀드를 학계와 같이 결성해서 재무학회, 증권학회, 파생상품학회 등과 이 펀드를 같이 결성해서 그렇죠. 어 그다음에 프로핏 쉐어링을 하고 그렇죠. 이제 캐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피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이런 학계에서 아노멀리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아노멀리를 결합하는 전략을 만들고 물론 이 과정에서 인더스트리도 같이 참여하고 펀드 같이 결성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지속적인 서로 윈윈 구조, 네, 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현재 비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계의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많은 공헌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어디 뭐 운용사 선정이나 심사에 들어가 보셨을 텐데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택티컬 에셋 엘로케이션 전술력 자산 운용과 관련해서 운용사별로 현재까지 아직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쓴다고 하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계와 협력하면 사실 업계 입장에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현재까지는 모두 똑같은데 전술적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연봉 2-3억씩 주면서 내부에서 비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려다가 그렇죠. 아노말리 학부생들도 만들 수 있는 아노말리 만들면서 그렇게 인건비를 낭비하지 않고 똑똑한 내부 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학계는 학계대로 어차피 우리는 아노멀리를 계속 연구를 해야 되니까 아노멀리 연구를 하면서 연구에서 성과가 발생하는 피도 받고 그러면서 학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미 업계에서는 이제 택티컬 애셋 엘로케이션을 위해서 많은 변수를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업계의 시도를 보면 굉장히 무리가 많습니다. 무리가 많은 이유는 파이낸셜 데이터의 기본적 한계 때문인데요. 바로 컬스 오브 디멘조널리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머신러닝을 한다, 기계 학습을 한다라고 할 때 제가 항상 의심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 20년 동안 데일리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되겠죠. 물론 틱 데이터나 1분 간격 데이터를 모아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분 간격 데이터를 모아서 전술적 자산 운용을 하진 않죠. 그건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고 보통 전술적 자산 운용이라고 하면 보통 일별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20년 데이터를 모아도 5천 개죠. 근데 이제 시리어스한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변수만 수만 개, 수백만 개입니다. 그죠? 어, 변수가 수만 개고 데이터 포인트가 5천 개다. 안 되는 거죠. 어떤 회사는 이래요. 우리는 뭐 전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있어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데이터의 길이가 중요하죠.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면 그만큼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늘어나면 컬서브 디멘셔널리티 때문에 사실 데이터의 길이는 제곱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동전을 100만 개 던지면 100만 개 동전 중에 하나는 날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게 마법의 동전은 아니잖아요.
100만 개 데이터를 어디선지 모아놓으면 그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지 반드시 맞출 겁니다. 그렇다고 그 데이터가 마법의 데이터는 아니죠. 네, 데이터를 콤비네이션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 텀을 만들어서 무한히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컬 서버 디멘셔널리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를 결합해서 또는 데이터로 인더스트리에서 택티컬 애셋을 로케이션하는 건 사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사실 이론이 존재하는 거죠. 시어리가 우리가 애당초 존재하는 게 시어리를 통해서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이낸스에서는 택티컬 엘로케이션에 대한 시어리가 있어요.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게 바로 아노멀리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아노멀리 뭐 300개, 400개 아노멀리들 하나하나마다 다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노멀리에서 출발해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는 게 사실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도 극복하고 학술적 기반도 갖출 수 있고 그러면서 인더스트리와 학회가 협업을 해서 지속 가능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학회들이 파생상품화폐, 증권학회, 재무학회 등 메이저 재무학회들이 역할을 해서 이런 조직 체계를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술은 또 모두 제가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 얼마든지 제공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